3.1혁명 105주년 기념 영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선미, 예.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통쾌하다는 분도 계시고, 등등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보셨다 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 전공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아껴뒀던 총알을 하나 썼습니다. 일단 고구마 지수 딸랑 한 개. 자, 제목 운동 특집 1. 예. 여러분, 운동 부족병을 아십니까? 운동 부족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근데 이게 운동 부족병이 하이포키네틱 디지지스라고 정식 병명입니다. 이제 정식 병명이에요. 운동 부족병이. 그래서 2009년 일본의 대표적인 의학 박사 이시하라 유미가 쓴 암보다 무서운 운동 부족병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 운동 부족병에 대해서 정의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부족병이 뭐냐? 간단하게 운동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만성 성인병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등등등. 네. 자, 이제 옛날에 이 정도 이거면 한 40대 이상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20대 청년들, 또 소아당뇨까지 요즘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생활, 그리고 습관이 워낙 많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중장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인류는요 30만 년 이상 운동했어요. 운동했다고요. 우리는 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할 건데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특화된 운동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제일 잘하는 운동 뭔지 아십니까? 걷기예요. 걷기. 예, 그렇죠. 걷기. 자, 우리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이렇게 안으로 굽죠. 안으로. 무릎은 어디로 굽어요? 뒤로 굽죠. 무릎이 뒤로 굽는 이유가 걷기예요. 무릎이 뒤로 굽는 이유가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과 제일 비슷한 동물인 침팬지가 인간하고 침팬지와 같은 거리를 걸어가요. 침팬지보다 4분의 1밖에 에너지를 안 써요. 인간에게서 걷기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다른 동물과 대비되는 운동이 걷기예요. 그래서 걷기가 무너지잖아요. 자, 뇌 이상이 생겨요. 뇌졸중이든 뭐든. 그러면 첫 번째로 못하는 게 말하기와 걷기예요. 그렇죠? 네, 언어와 걷기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 걸으려고 할 때 내가 걸어가야지 그렇게 의식 안 하죠. 자연스럽게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나오죠. 인간에게 가장 특화된 운동이 걷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온 지구에 다 퍼졌죠. 그래서 장거리를 제일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떠한 동물도 인간처럼 멀리 못 가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걸으니까. 자, 그런데 30만 년 동안 운동했어요. 걸었던 우리 인류가 앉아있기 시작한 게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앉아있기 시작한 게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거를 하루를 치면요, 하루 종일 걷던 사람이 한 20분 정도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의 신체 골격과 그리고 우리의 장기와 모든 것들, 여러분 수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걸으라 그러죠.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걸으라 그러죠. 철학자들도 걸어요. 예, 그래서 걷는 거는요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걸음걸이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WHO에서 조사한 겁니다. 2030년까지 운동 부족으로 질병이 약 5억 건이 발생할 거라고 추산했어요. 그래서 32조 원의 의료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까 우울증, 치매, 고혈압 등 성인병 직접 비용의 약 70%가 운동 부족으로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운동이 부족하면 이런 병이 걸리고, 현재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고지혈증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운동 부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요인인 줄 아세요?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 예. 자, 이거는 WHO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요. 한국은요, 연 10만 명 이상이 운동 부족으로 사망한다고 강북 삼성병원 박용호 박사의 논문에 나와요. 한국에서 10만 명이 운동 부족으로 죽는데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 부족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동을 안 부족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그럼 운동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하냐고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연구해서 내놓은 리포트를 받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거기 잘한 게 그 리포트는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보세요. 굉장히 비만인 금발의 백인 여성이 소파에 앉아서 패스트푸드 먹고 있죠. 우리 뚱뚱한 미국인들 하면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피자나 콜라 마시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요, 도시형 안진뱅이병이라고 불러요. 도시형 안진뱅이병.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걸을 필요가 없고 모든 걸 다 앉아서 해결하는 사람들.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도시형 안진뱅이병이 대표적인 운동부족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라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게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그리고 만성질환자, 장애인까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에서 아주 자세하게 책 한 권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제가 요약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인의 운동 부족 실태. 얼마나 운동이 부족하느냐? 자, 성인의 약 47.9%, 대충 50%. 성인의 50%만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대요. 유산소 운동을. 그래서 우리 중에 반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고 반은 운동 부족이라고요. 반은. 그리고 성인의 약 25%, 4분의 1만 제대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근력 운동을 다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육이 사라지고, 네, 이미양 집사님이 아주 전문적인 잘하셨어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죠. 그러면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치매가 빨리 와요. 치매가. 근육 양이 줄어들면. 자, 그리고요, 노인의 약 3분의 1만 제대로 운동을 해요. 그리고 노인의 약 4분의 1만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노인의. 그리고 성인 장애인의 약 20%, 즉 5분의 1만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결론은 뭐냐? 노인으로 갈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운동을 안 한다예요. 제대로 된 운동을 안 한다. 그래서 점점 더 질병이 심화된다가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치 있죠. 뭐가 기준인가? 뭐가 기준인가? 이거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자, 일단 신체 활동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설거지 하는 거 운동인가요, 아닐까요?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가사일 있죠. 퇴근하는 거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그래서 신체 활동은요, 직업적 신체 활동, 뭐 농작물을 수확한다든가 물품 정리, 배송, 집안 청소 및 빨래하는 거 있죠.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 이제 내가 돈을 벌는 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들. 그리고 여가 신체 활동, 말 그대로 우리 운동, 트레이닝, 뭐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산책로 걷고 이런 거 등등등. 이거를 여가 신체 활동. 그리고 장소 이동, 출퇴근, 등하교, 어디 약국 가는 거, 병원 가는 거 다 포함하는 거 다.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이 세 개 중에 무엇이든 해도 괜찮아요. 무엇이든. 이해되십니까? 예, 반드시 시간 내서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 있죠.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들은 운동을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자,
가정주부분들이 계시잖아요. 운동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집에 있는 세탁기를 없애면 돼요. 정말입니다. 다 손빨래하고 손으로 비틀어 짜서 탈탈 털어서 널고 옥상에 널고 또 가서 개 오고 그것만 하면 하루 빨래 한 번만 하면 운동 부족이 해결된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단 기준으로 약 30층. 네. 왔다 갔다 하면 운동 부족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 아들이 아빠 우리도 건조기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기숙사에서 건조기가 너무 편하대요. 근데 집에는 건조기가 없으니까 빨래해서 다 널고 뭐 그렇게 귀찮다는 거죠. 건조기 사면 더 편해지겠죠. 맞아요.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운동량은요 줄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다가 차를 사면 운동량이 줄겠죠. 손빨래 하다가 세탁기를 사면 운동량이 줄겠죠. 세탁기 산 다음에 건조기를 사면 운동량이 줄겠죠. 예, 그런 겁니다. 약수터로 물들어 다니다가 우물로 물들어 다니다가 집에 정수기를 달고 생수를 사면 운동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 직업적 신체 활동이나 장소 이동의 신체 활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옛날에 화장실 어디 있었어요? 저쪽 뒷간이나 아니면 그쵸 멀리 있었잖아요.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밤에 가려면 또 후라시 켜고 막 인나서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한 10걸음만 걸어가면 거실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동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화장실에 한번 쪼그려 앉아서 정말 무릎의 힘으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 편히 비대 위에 앉으면 되는 거고 앉아서 졸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직업적 신체 활동과 장소 이동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가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운동 강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뭐 운동 부족, 저강도 운동을 어떻게 하고 중강도, 고강도만 얘기하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저강도, 어떤 게 중강도, 어떤 게 고강도입니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면요, 뭐 심박동수가 어떻고, 뭐 혈류량이 어떻고,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아주 쉽게 할게요, 쉽게.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죠. 이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강도 운동은요, 대화, 노래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저강도예요. 산책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죠.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저강도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조금 빨리 걷다 보니까 노래는 안 돼요. 숨 차서. 근데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지금 운동하고 있어. 그래, 이따 전화할게. 이 수준이죠. 이게 중강도예요. 중강도. 고강도는요, 말도 못해요. 여보,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도 숨이 차서 말도 못하는 게 고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중강도는 노래는 못해요. 근데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고강도는 대화도 못할 정도로 헛헛거리는 게 고강도입니다. 요 세 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먼저 1. 저강도 운동은 아예 잊어버리세요. 운동 기준이 없어요. 저강도 운동을 하지 마세요. 운동이 안 돼요. 그럼 중강도, 고강도만 남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걷기 기준으로 천천히 걷는 거 있죠. 시속 3. 시속 3이 뭐냐? 여러분 러닝머신 보면은 속도 조절하죠, 러닝머신. 저 장로님, 옛날에 러닝머신 좀 타셨잖아요. 그때 속도 몇으로 하셨어요? 4.5 정도 했죠. 3이 천천히 걷기예요. 저강도. 3보다 그래서 한 6 정도 돼야 중강도예요. 6.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4 미만은 다 저강도예요. 다. 4가 군대 행무속도예요. 4가. 예, 다 저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에 아주 빨리 걷는 거. 그게 중강도고요. 그리고 8 이상이 고강도입니다. 8. 러닝머신 기준으로 8. 이해되시죠? 8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자, 그래서 3, 6, 8 기억하세요. 3, 6, 8 걷기 기준, 러닝머신 기준으로. 여러분이 러닝머신 하려면 최소한 6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강도입니다. 그래야. 팔하면 고강도고. 자, 그리고 자전거 16이에요. 16. 여러분 실내 자전거 있죠? 거기 뭐 속도 나와요. 속도로 16 이상 타야 고강도예요. 한 20 정도. 20이 제가 해봤거든요. 예, 빨리 제가 막 하면 20 이상 나와요. 그게 고강도입니다. 자전거로. 여러분 시속 20km면 엄청 빠른 겁니다. 네, 저는 전기 자전거로 내봤었거든요. 정말 슉슉슉 지나가요. 그게 고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대한 개념은 있으시죠? 예, 숨 찬다, 하도 숨 차서 말도 못한다. 이거. 자, 그러면 연령별 적정 운동량입니다. 이제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성인은요 일주일 기준이에요. 중강도 운동을 3, 4시간 하셔야 돼요. 중강도 운동. 아까 중강도면 빠르게 걷기죠. 6시간. 6. 시속 6 정도. 6 정도로 일주일에 3, 4시간 걸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러닝머신을 6으로 두고 30분 동안 걸으시면 돼요. 매일매일. 러닝머신을 6으로 두고 매일 30분씩 걸으시라고요. 네. 그러면은, 예, 이게 나와요. 3, 4시간 해야 되니까. 아니, 나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 너무 안 되겠어. 그러면 고강도 운동을 2시간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러닝머신을 팔로 두고 30분씩 뛰는데 하루 걸로 하루씩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인의 적정 운동량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권사님, 장로님 2분 빼고 성인은 64세까지예요. 그렇게 구분했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근력 운동 있죠.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주 2회. 예. 근력 운동 뭐가 근력 운동이냐? 아령을 한다고 쳐요. 그럼 그 근육이 알배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에요. 이렇게 2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병장수 하신답니다. 그래야. 자, 그리고요. 노인이요. 만 65세 이상. 예, 장로님, 권사님. 네, 노인. 자, 노인은요. 이 운동량보다 일단 많을까요? 낮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이 운동하고 평형성 운동이 주 3회로 추가가 돼요. 평형성은 뭐냐? 노인이 되면 뇌가 점점 뇌가 퇴화돼서 평형을 못 잡고 잘 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한 발로 서 있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운동을 하루에 20분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노인이 되면 오히려 자, 이거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큼 뛰어서는 저한테 고강도가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아까 러닝머신 기준으로 팔을 놓으면은 고강도라 그랬죠. 고강도를 숨 기준으로 하면은 대화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저는 팔로 놓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게 고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전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노인들도 똑같이 중강도 3, 4시간 일주일에 고강도 혹은 2시간을 하셔야 된다고요. 노인들도. 게다가 평형 운동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있어요. 제가 이 논문이 정말 좋은 점인데 만성질환자, 관절염, 당뇨, 복부비만 혹은 고지혈증 등등등등등 지금 찔리시는 분들, 나 뭐 하나 있어 이런 거 하는 분들, 네, 만성질환자는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일단 운동 기준, 먹는 거 빼고 운동 기준. 예. 네, 똑같아요. 단,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해야 돼요. 운동 스타일,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어요. 집사님 같은 경우 관절염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뛰기 힘드시겠죠. 그러면 휠체어 타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등등등 그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누워서 필라테스 같이 그렇게 하신다든가. 자, 그리고
이 논문이 또 좋은 점,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장애인들은요. 우리 그 장애인분들 총 6명이나 있거든요.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중강도로 3, 4시간 혹은 고강도 2시간, 근력운동 이외에 평형성 운동 주 3회 이상. 그래서 이 논문의 기준이 뭐냐? 아플수록, 나이 먹을수록, 장애가 생길수록 운동을 어떻게 해라?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해라. 그래야 유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여기 이제 댓글에 보니까 그래야 요양병원 안 간다.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야 요양병원 안 간다. 그래야 돈 안 든다.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예, 그래야 예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아플수록 더 운동하고 몸이 불편하실수록 더 운동하고 젊은 것들은 운동 안 해도 건강하다가 이 결론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운동하느냐? 언제부터 운동하느냐?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러면 과한 운동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과한 운동? 아니요. 좋대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뼈가 더 튼튼히 붙어요. 아 진짜 그래요. 골절한 다음에 그 골절한 데 붙은 뼈는요 더 튼튼해요. 근육이 끊어지잖아요? 그 후에 붙은 근육은 더 튼튼해요. 여러분 우리 근육 운동에서 근육 막 몸 울퉁불퉁하게 늘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근력 운동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미세하게 근육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다 상처가 나서 그걸 우리 몸에 회복시키고 그 반복인 거예요. 그 회복력이 보약이거든요. 그 회복력이 근육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염증들이나 약한 데를 회복시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한 운동은 일상에 지장이 없을 만큼 과한 운동은 좋은 거랍니다. 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중강도 운동은요,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그리고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에 혼자 난타 툭툭 치는 거, 가볍게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개인 게임형 스포츠, 요즘에 AR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등등등. 이게 중강도. 고강도 운동은요, 상자나 가구 등 택배 옮기기, 달리기, 등산, 높은 산, 자전거 16 이상,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시합, 격하게 춤추기, 복싱, 수영 시합,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근력 운동은 뭐 계단 오르기, 팔굽혀 펴기, 그리고 또 밴드, 클라이밍, 요가, 크로스핏 등등등등. 이걸 하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 할게요. 제 기준으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배드민턴 하거든요. 아침에는 주 3회, 저녁에 주 3회. 그러니까 주 6회 2시간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2배 이상 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화도 못할 정도로 숨찬 적이 배드민턴 칠 때 별로 없어요. 더 다른 걸 강화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애정쌤이나 어쌤 같은 경우도 지금 운동하시잖아요. 주 3회 정도 배드민턴 치시죠. 근데 지금 고강도까지는 못 간 거예요. 중강도 정도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배드민턴 치고 딱 게임 끝나고 나와서 제가 누울 때가 있어요. 예, 안경 벗고 누워서 누가 뭐라고 나중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2시간 하셔야 된다고요. 2시간. 아니면 중강도로 4시간. 잘 기억하세요. 잘.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만성질환자, 그리고 유아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또 성인 장애인 모든 항목에서 다 공통적으로 있는 절대 주의하는 거,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뭐냐?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TV 시청,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앉아있는 시간을 실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 인류에겐 적이라고요. 예. 무덤에 가 있는 시간이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책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서서. 요즘에 서 있는 책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서서. 웬만하면 서서 하라고 그러죠, 웬만하면. 서서.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다. 실내 자전거 타면서. 네,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운동의 유익, 뭐 이거는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뭐 체력이 좋아진다, 체중이 줄어든다,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위험 감소한다, 혈중 지질 계속 고혈압해서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 암 예방, 인지 기능 향상. 여러분, 운동이 뇌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개선 및 불안장애 위험 감소.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울증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도록 걷고 뛰고 하거든요. 네. 운동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의 질 상승, 뼈 건강, 낙상 예방 및 낙상 등등등 아주 간단하게 인간은 걸어야 돼요. 여러분 호모 에릭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에릭투스가 뭐냐면 걷다는 소리예요. 걷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 기능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도 있지만 걷는 인간이라고요. 걸으셔야 돼.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 안 하면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운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답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아까 직업적 운동이 있죠. 그리고 이동을 위한 운동이 있죠.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가 활동을 위한 운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시간 내서 헬스장 가고 산책하고 뛰고 땀 흘리고 이런 걸 안 하시면 나중에 병원비와 병원 다니는 걸로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 논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노년 중년 넘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으로 재밌게 사시려면 지금 운동하시라고. 그 지금 만약에 좀 아프시다. 아까 만성질환자 장애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더 하라고요. 예.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동하셔요, 제발. 예. 그래서 이 운동에 관한 게 현대에 들어온 거예요, 현대에. 과거에는 우리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밥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지으려면 마을에 있는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에 그 물동이 지고 이고 가서 두레박으로 퍼 올려서 물동이 지고 와서 장작 패서 끓여서 밥하고 그 큰 소뚜껑 걸고 이게 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냥 쌀통에 쌀 눌러서 쿡쿡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물 먹을 때 냉장고 열면 다 끝나고 정수기 얼음 나옵니다.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몸을 우리가 따로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서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네. 꼭 읽어보시고 PDF 파일로 있거든요. 읽어보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